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실한TV 엄현석 회계사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 선거 총선이 시작됐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사전투표가 진행됐고요. 최종 선거는 4월 15일 날 시작되죠. 우리가 왜 투표를 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겠죠. 우리의 권리니까요. 주식회사도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사들을 선임해서 경영을 대신 맡기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그 투표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대신할 국회의원들을 뽑는 겁니다. 투표장을 한번 가봤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줄을 길게 늘어서서 투표를 하려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이번에도 우리의 민심을 잘 전달했으면 좋겠고요. 이 투표제도에 대한 연구를 하는 이론이 바로 공공선택 이론입니다. 다수결부터 시작해서 만장일치, 기타 등등의 되게 다양한 투표 방식을 이론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분야인데요. 오늘은 우리에게 익숙한 투표 방식 몇 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최적 다수결 제도라는 겁니다. 요거는 캐넌과 툴럭이라는 분이 연구를 하셨는데요. 이 투표제도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최소가 되는 찬성 비율을 넘어설 때 의안이 통과되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 그림을 통해서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투표제도에 동의를 얻는 데 드는 비용을 의사결정 비용이라고 하고, 이 비용은 의안 통과에 필요한 찬성표의 비율이 높을수록 증가한다고 가정합니다. 투표에 참가하는 사람이 한 명일 때는 의사결정 비용이 제일 낮고요. 만장일치로 갈수록 의사결정 비용이 올라가는 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그 의안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느끼는 부담, 실망감을 외부 비용이라고 하는데, 외부 비용은 찬성하는 사람 수가 많아질수록 낮아지고 모든 사람이 찬성할 경우에는 0이 된다 라고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사결정 비용과 외부 비용을 합치면 바로 이렇게 되는데요. 합쳐진 요 곡선에서 가장 낮은 지점, 요 지점을 우리가 소문자 n이라고 할 때 전체 중에 요 n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되면 의안을 통과시키는 방식이 바로 최적 다수결 제도입니다. 현실에서는 주주총회를 개최해서 그 이사들을 선임할 때 주주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되고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을 해야만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최적 다수결 제도의 문제는요,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던 의사결정 비용과 외부 비용을 아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게 단점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많이 아는 다수결 제도입니다. 먼저 요 효용 가능 경계가 뭐냐면요, 경제 내에서 A, B 두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만족하는 자원 배분의 조합,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은 돈을 50만 원 갖고 있고 B라는 사람은 돈을 100만 원 갖고 있다. 이 둘 간에 이게 만족스러운 상태다 라고 했을 때 효용이 극대화되는 상태인데, 두 사람 다 만족한 상태의 조합들을 연결한 선을 바로 효용 가능 경계라고 하는데요. 이 경계 내에 위치한다면 경제 내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따봉 만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 한 나라의 자원 배분 상태가 예를 들어 2점이라고 했을 때 이 다수결 투표를 통해서 어떤 의안이 통과됨으로써 경제 내의 자원 배분이 요 F점으로 도달하면요, 다수파와 소수파 모두가 만족감이 올라가는 상태가 되는데, 이걸 경제학에서는 파레토 개선이라고 합니다. 이 파레토 개선은 뭐냐면요, 구성원 누구도 그 효용, 만족감이 떨어지지 않고 최소한 한 명 이상은 만족감이 올라간 상태, 이거를 파레토 개선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다수결 투표제도에서 투표를 해보면 막상 결과는 G점으로 간다. 소수파가 반대하더라도 다수파가 찬성하게 되면 경제가 G점으로 이동해서 소수파 이익이 침해되는 다수의 횡포가 발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이 H점으로 갈 리는 없겠죠. H점으로 가면은 다수파들의 효용, 만족감이 감소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다수파들이 H점을 선택할 리는 없을 겁니다. 대부분이 이 다수결로 결정하잖아요. 반장 선거도 그렇고,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국회의원 선거도 그렇고, 최근에 있었던 미스터 트롯 투표 방식도 그렇고, 표를 제일 많이 얻은 사람들이 승자가 되는 그런 방식이 바로 다수결 투표 제도죠. 마지막으로 만장일치입니다. 이 만장일치로 어떤 정책을 결정한다면 파레토 개선이 반드시 실현됩니다. 한 사람도 효용이 감소되지도 않고
최소한 한 명 이상 효용이 증가하니까 바로 파레토 개선 상태가 된다. 또 소수의 의견을 보호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근데 단점은 모든 구성원들이 만족하는 대안을 찾기가 어렵다 라는 게 단점이고, 구성원 중에서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그 정책이 추진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가 다른 어떤 대안에 비해서 우위를 갖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또 많은 의사결정 비용이 소요되고요. 이 만장일치가 된 사례는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만장일치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셨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신라의 화백회의가 바로 만장일치로 의사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재밌을지는 모르겠지만 재미삼아 다양한 투표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4월 15일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길 바라고요. 지금 선거 때 아니면 우리 민심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이 투표날밖에 없습니다. 이날만큼은 국회의원들이 우리 말을 제일 잘 귀담아 듣는 뭐 그런 날일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꼭 투표하시길 바라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15일 투표 꼭 하세요. 하나, 둘, 셋.